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할 때 위협과 기회인데 폴더블 폰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기회를 맞았다. 그때 그 기회는 뭐냐면 시장이 스마트폰을 원하면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즉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뜻은 다른 말로 뭐죠? 내가 당신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찬스를 달라는 거죠. 한 번의 그 어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기회가 뭐냐면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 할 때 위협과 기회인데 삼성이 위협에 처했다 이 뜻은 뭐죠?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마케팅이 안 된다. 그 뜻은 뭐죠? 세상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수요 니즈에 맞는 제품을 못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opportunity 할 때 O는 뭐냐면 고객이 뭔가 니즈가 클 때를 우리는 opportunity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존재감이 있다 할 때 그 존재감은 요 밸류가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 친구들 사이에 내가 opportunity가 있는 거죠. 저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 친구들이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잘 사준다든지 그런 물주죠. 또 뭐가 있죠?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수업을 할 때 노트를 잘 작성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뭔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게 많을 때 그때 opportunity가 크듯이 마케팅 기획을 한다는 것은 없는 시장을 찾아내는 안목인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을 기르려면 내가 그냥 대학교 때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 안목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동대문 시장을 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만약에 안 하고 내가 학교에 있는데 수업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온라인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한번 쇼핑몰 개설해서 실제로 가공 뭐 어떤 물건들을 사입을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입이라는 게 직접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재고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사입을 하지 말고 쇼핑몰 개설하는데 그냥 신용카드 하나로 그냥 그 제품을 내가 사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걸 한번 온라인에다가 내 쇼핑몰에다 올려놓으면 고객들이 보고 그거를 구입을 하면 그제서야 내가 신용으로 내가 올려놓은 그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opportunity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고 슬래터는 위협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 높은 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걸 4M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메소드가 이게 나의 기술이죠. 그죠? 메소드, 당신은 툴이 있느냐? 메소드가 있느냐? 이거 그 PDF로 제가 다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메소드를 하고 그다음 자금 이것도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자본금이 있고 없고. 그 마케팅 여기서 이 마케팅이 여기서 전체의 마케팅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이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마케팅이죠. 시장을 안목을 보고 내가 자원을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판매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네트워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디 가서 판매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능력.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스트렝스가 뭘까요? 스트렝스, 위커. 이 스트렝스는요, 스트렝스는 강점이에요.
강점이 뭐죠? 장점과 강점의 차이는 강점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있느냐, 뭔가 더 강한 게 있느냐, 그게 강점이고,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절대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비교하다고 당신의 장점이 뭐예요? 했을 때는 저는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다른 사람도 할 줄 알아. 근데 나도 할 줄 안다. 이게 장점이고, 강점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강점인데, 이런 강점을 내가 정의를 하는 거. 그래서 이 강점을 디파인을 잘 해야지 최적의 어떤 가치를 제안할 수 있죠. 왜? 내가 나를 모르면 이게 구현이 안 되면 이 밸류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시장을 아는 건 GP, 상대를 아는 걸 GP라고 하죠. GP지기 할 때 나를 아는 거 지기. 그러면 백전불태.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알아서 그걸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한번 실제로 실전으로 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요 사업 계획서 요거를 제안을 잘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마케팅 기획에서 요 수단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런 화살표를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를 우리는 실행 사업 계획서라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 기획을 잘 하고 그리고 실행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드는 게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밸류가 있느냐, 그리고 프라이스 대비 코스트는 얼마냐, 그 차이가 뭐죠?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밸류인데, 이 밸류가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사업을 할 만하죠. 그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을 해도 좋다, 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사업 타당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업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럼 직접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선정해야 되지? 이건 전략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위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 항목들을 이렇게 쫙 기술하고, 시간에 대해서 이 항목 중에 우선순위가 뭐가 있지 그거부터 하자. 이걸 우리는 전술이라고 하고요. 이 전술이 도출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요. 스와트 분석.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편해요. 전략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 와 했을 때 어떻게 전략 기획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처음에 부장님 저한테 전략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느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장님 보고 아세요? 했더니 부장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료부터 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전략보고서 만들어 왔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 전략보고서를 만들었더니 이런 거 전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걸 가지고 하면 그 좋은 전략보고서가 나올까요? 마케팅 기획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케팅 기획서가 가치가 있으려면 처음에 부장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고객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STP라고 하죠. 접근 가능한 고객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정의한 게 포지셔닝이잖아요.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포지셔닝을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인데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셔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기획 관점에서는 브랜딩 전략이라고 해요. 이런 말은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겪어봤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발굴하는 관점에서는 STP,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이 뭐죠? 타겟팅이 고객군 중에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고객을 타겟을 하는 거죠. 그 타겟팅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밸류가 있어야 돼요. 밸류가 가장 큰 고객을 우리는 타겟팅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는 말은 사업성 평가나 같은 말이에요. 기업 가치 평가는 뭐죠?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밸류를 10년 동안 만약에 그게 회사가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0년 동안 매출 대비 코스트를 빼면은 베니핏, 밸류가 나오죠.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밸류가 나오는데 이 밸류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걸 다 합한 것이 현재의 가치로 합한 것을 우리는 NPV, Net Present Value라는데 그게 기업 가치 평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업이 없을 때 미리 한번 그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예비 타당성. 그래서 우리가 예타하죠. 뭐 정부 R&D 과제에 뭐 지자체들 보면 예타 통과 뭐 이러잖아요. 뭐 고속도로 1,400억짜리, 2,000억짜리 고속도로 GTX 예타가 통과됐네 말았네 이 뜻이 뭐냐면 자 봐요. GTX 그 동탄 뭐부터 해가 뭐 이렇게 ABC 구간 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럼 GTX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했을 때 그 지역에 사용할 고객들은 누구고 그걸 했을 때 이동 인구 하면은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이동 인구는 몇 명의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산업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전체가 투자되는 게 얼마고 그랬을 때 이 가격 밸류가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고객을 찾아내고 비용을 계산해서 결국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타겟팅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은 뭐죠? 고객의 경우 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고객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에 우선순위로 어느 고객을 타겟팅을 하느냐 그거는 뭘 기준으로 우리가 비용 대비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날 만한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게 그게 타겟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고객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그게 포지셔닝인데 그 고객의 특징에 맞는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 제공을 할 때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해요. 브랜드. 왜 브랜드를 할까요? 브랜드는 고객이 우리에게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즉 고객이 우리한테 기억하는 방식은 단어로 많아봤자 2단어에서 3단어예요. 삼성 하면 생각나는 게 관리, 파란색,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 뭐 이런 거죠. 대한항공 하면 기억나는 게 하늘색, 그리고 국적기 이런 뜻이. 아시아나 하면 뭔가 약간 아시아나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친구로서 내가 나를 브랜딩을 잘하면 뭐죠? 1인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MCN이 뭐죠? 개인 미디어죠. 미디어. 이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은 1년에 공식 수입만 17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타깃은 어떤 타깃일까? 자기가 여기 세그멘테이션 타깃 포지셔닝 했을 때 그 고객들이 대도서관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면 영역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도움이 되니까 그런 타겟을 통해서 자기가 대도서관이라는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도서관이 뭐야? 지식의 보고죠. 근데 거기다 앞에 대자를 썼어요. 빅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무엇이든 찾아서 나는 제공해 주겠다는 게 내 도서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를 내가 대신 고민해 주겠다는 게 쇼핑몰이고 쿠팡, 티몬. 즉 고객들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요. 내가 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만족도가 좋은 제품에 대해서 난 정보가 없어. 그런데 쇼핑몰에다가 오픈마켓에다가 올리면 고객들이 리플을 달잖아요. 그리고 또 쇼핑몰에서는 판매자의 신용을 별표로 보여주죠. 그리고 만족도도 보여줘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구입한 어떤 파워셀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용이 있으니까 고객들은 뭐예요? 돈 떼일 걱정 안 하고 그냥 물건 걱정 안 하고 그냥 구입을 하니까 어때요?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몰 외에는 다른 걸 쓰질 않아요. 왜 안 쓸까요? 만족도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 카드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 도용이 될 걸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는 걱정 마. 도용되더라도 이 든든한 회사에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어떤 개런티가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인데 나의 입장에서는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 기획이라는 말은 마케팅하고 일치하는 말이니까 아닙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마케팅과 브랜드 기획과 그게 포지셔닝과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지셔닝은 정성적인 거예요. 고객이 그냥 생각했던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죠? 구체화를 시키니까 정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브랜딩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건데 고객들한테 결국은 정량적으로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명확한. 그럼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잘 100% 활용을 해야 되고 이걸 활용하는 관점이 경영이에요. 경영화. 그러면 외부에서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경제학. 그래서 고객 주체 간에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폐 경제, 지금 블록체인으로 가는데 이런 어떤 경제, 밸류체인을 이렇게 뭡니까 분석하고 하는 게 경제학이라면 경영학은 코스트 관점에서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마케팅, 그죠? 그러면 창업이라는 건 뭘 다 알아야 돼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합 학문이에요. 내가 공대에 나와가지고 내가 창업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공대를 알면 요거밖에 모르는 게 메소드, 그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마케팅을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해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설계를 하면 밸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장에서 망하는 이유나 아직 내가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문화 창업 마케팅 할 때 이 문화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 구성원이 생각하는 생각과 눈에 보이는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한 행동 양식으로서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안다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기초죠. 문화를 모르면
그 사람들을 구분도 못 해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인데 그 기초가 뭐냐면 인간의 욕구인데 그게 결국 문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를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인데 하위 욕구는 생활 양식이 되고 상위 욕구는 뭐죠? 생각의 규칙이라고 보면 돼. 그거를 문화라고 하고 그래서 그 문화 창업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고객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산업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죠? 나의 문화예요. 나의 문화. 이게 확장이 되가 창업을 해서 하면 회사 문화가 되고 그래서 회사가 이런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고유한 생각의 방식과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나의 회사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회사 문화하는데 이 문화가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경영 문화라고 보면 돼요. 넘어갈게요.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A 시장, B 시장, C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원이 다양한 고객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차원이라고 하고 이런 차원들을 성별, 나이, 지역, 소득,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학력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옷은 어떻게 어떤 옷을 주로 입고 다니고 용돈은 얼마 받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마켓 분포는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A 시장, B 시장, C 시장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연령을 보니까 1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뭐냐면 성별은 이런 남자고 여자가 이라고 하면 A 시장은 남자고 나이는 30대, 20대, 40대 지역은 444 서울 지역이다. 소득은 324 3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이다. 자동차는 2,500만원, 1,000만원, 3천만원짜리를 1,000만원, 3천만원짜리 정도 된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다. 자녀는 1명이고 없고 2명이다. 의복은 여기는 자녀가 없는 층이고 의복은 뭐 30만원대, 20만원대, 40만원대. 용돈은 월 50만원, 30만원, 70만원. 직장은 뭐 요런 레벨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 마켓 분포는 뭐 그러면 내가 A 시장을 경우의 수가 B 시장을 경우의 수, C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어디에 타겟을 할 거냐? 뭘 보고 할 거냐? 그랬을 때 뭘 본다? 내가 A, B, C 시장 중에 타겟을 해야 되는데 뭘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접근 가능한 쪽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단은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면 내 나이가 한 50대면 누구보다도 나이가 조금은 40대를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성별은 남자니까 더더구나 그 성향을 잘 알 거고 그리고 지역은 서울이고 소득은 4천만 원 이상이고 뭐 자동차는 3천만 원 하고 뭐 이러면 내가 타겟으로 선정해야 될 시장은 내 자원은 C가 되겠죠. C를 기준으로 봐서 시장을 C를 기준으로 봐서 하는 게 1차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걸 제안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그럼 이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냐? 40대 남자의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의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는 3천만 원이고 학력은 대졸이고 자녀가 2명 정도 되고 의복은 뭐 한 40만 원대 용돈은 70만 원 그러니까 직장은 뭐 어디 다닌다 중소기업 다닌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포지셔닝이고 요거에 대한 포지셔닝이에요. 비교 항목에 대해서 포지셔닝이 되고 이 포지셔닝에 맞는 우리의 브랜드로서 이 40대
서울에 사는 남자를 대상으로 우리 회사께 어떻게 어필을 하고 기억을 할 건가? 그게 우리는 브랜드라고, 브랜딩. 여기서는 브랜딩, 여기서는 포지셔닝.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브랜딩은 요 고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요 자체 전체를 우리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그래서 요걸 4P 플러스 3P, 7P를 기획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부분과 우리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와 같아. 그 선을 보러 갔더니 여기 남자들이고 여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화살표로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음 상처를 입어가지고 한 세 팀 중에 한 팀만 되고 서로 그냥 막 관계가 나는 이 사람 좋은데 이 사람 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관계가 삼각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시장이 결국은 여기 보면 뭐 이런 시장들이 있다. 여기 보면 나이가 40대, 30대, 20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는 녹색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 나이가 40대면 사실 여기 녹색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크기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아까 말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어느 시장, 세그멘테이션 A, B, C 시장으로 했을 때 어느 시장을 선정하느냐 그랬더니 시장의 크기,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처음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가 이 시장의 크기와 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기술성에서는 장점과 강점 아까 설명했죠. 수익성에서는 NPV 수익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려가 종합적으로 돼서 요 A, B, C 중에 어떤 걸 선정하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STD와 사업 탄환성 분석 요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돈을 안 써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걸 고정비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 사업가에서 7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3단계 시제품 만들 때는 이런 고정비가 거의 안 드는데 이제 7단계가 되면 시장의 물건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양상 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구축을 해야 되고 사람도 구축을 해야 되고 영업 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것도 뭐 구축을 해야 되고 특허 전략 그 다음에 돈도 유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사업 가능성 분석을 통해서 그 투자가 되고 나중에 되면 문제가 뭐예요? 안 팔리면 빚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 가능성 분석을 해가지고 돈이 될 거냐 그걸 시장성 분석이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아까 말한 내가 잘하는 강점을 이용하면 품질과 원가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술성의 분석이라고 하고 시장성에다가 기술성을 뺀 게 결국은 수익성이에요. 이거를 10년 동안 다 합친 거를 우리는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힘들죠? 이제 수업을 오늘 1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목이 아파요. 꼭 온라인 거기